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전략 공천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목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전략 공천 결정.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이 아니라 전략 선거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명확하게 말하면 전략 선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를 또 감안을 해서 좀 더 경쟁률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비대위의 결정인데 예. 이게 일단은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고요.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밀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비대위로서는 저는 좀 유감스러운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전략 선거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하튼 전략의 단수 공천이든 아니면 다른 후보를 더 모아서 하든 왜냐하면 이게 밀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봐야 될 거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국힘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경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겪고서 후보가 됐고 아슬아슬하게 후보가 됐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도 아주 치열하게 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후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재보궐선거 때도 굉장히 좀 경선도 안일하게 했고 또 저도 당시에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흥행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데 비대위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또는 어떤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압력이 그동안 이제 서울시의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일부나 또 서울시의원들 또 일부가 여러 가지를 또 얘기를 사실 그 부분은 송영길 후보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걸 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은 이제 공천 과정이 치열해야 관심도 끌고 또 그러면서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열세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20일 있다 치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별한 경선이어야 되고 또 마침 오세훈 시장은 단수 공천이 됐으니까 우리가 흥행을 제대로 하면 엄청나거든요. 거기다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한 4.9% 졌거든요. 서울에서는 지난번에 대선에서. 그런데 그것만 플러스 5%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을 찍고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고 또 용산 졸속 이전 때문에 굉장히 찡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판단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죠. 지난달 30일 날 했으니까는요. 어쨌든 뭐 아직 가능성이 아무도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지금 어쨌든 전략 선거구로 이렇게 지정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어떻게 후보를 뽑겠다 이런 공식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밀실 아래서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하셨던 건데 말이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는 뜻은 뭐 아니고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후보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라는
가령 경선이 없이 네. 그냥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걸 가지고 단수공천을 어떤 특정인을 한다. 네. 가령 제가 전략공천을 그런 식으로 받았다. 단수공천을 받았다.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저를 경쟁력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도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도 네.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전략 선거구로 방향을 튼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결국은 고육지책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 그렇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는 같은데 네네. 뾰족한 다른 수가 없습니다. 나서겠다. 일단 외부에서는 데려올 수 있는 인사가 없습니다. 이런 열세 선거에서는 네. 외부에서 누구도 나서실 분이 안 계시고요. 네. 일부 의원이 몇 사람을 거명하지만 그분들은 다 노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당내 인사를 더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반칙이지요. 변칙이지요. 왜냐하면 나서지 않은 사람인데 예. 저희가 그 경선을 한다고 분명히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예. 거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건 또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나서지 않은 후보, 네. 좀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공천이 된다 하면은 이게 이제 변칙이고 반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변칙이죠. 변칙이고 반칙은 확실한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가셔서 네.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네. 또 이낙연 전 대표님도 6월 달에 외국에 나가신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오히려 주변에서 본인들은 뜻이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 또 특히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라인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괜히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외에 그 파격적인 새 얼굴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없습니까? 파격적인 새 얼굴은 김진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예. 지난 8년 동안 원외에 있었고 도시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드높지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색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작년에 제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3년 2개월이 남은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서울시장에 대한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울시장의 상은 균형 잡고 전문가적 시각으로 여러 가지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도시계획 전문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실시하면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요. 예. 그 말씀은 지금 맞지 않으신 말씀인 게 예. 전략 지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빨리 시작해서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그래야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선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면서 무난하게 가면 무난하게 진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전략 공천을 생각하고 있는 게 무난하게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당내의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네. 아니라
파격적인 카드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네. 제가 파격적인 카드라고 저 자신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대로 저를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쟁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한번 제가 열린민주당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체에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예. 않으면 저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이 이번에 용산 졸속 이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예. 상당히 서울의 재산권과 시민의 행복권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입 꼭 닫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손들고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어떻게 손들고 제가 맞섰는지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특히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서울시의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할 말하고 할 일을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드립니다. 네. 뭐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개발 네.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셨던데요. 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국무회의 가서 그런 식의 용산으로 이전으로의 불가 이유를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은요 이렇게 뭐 서울시 개발의 미래 악재 인구는 분명하고요. 악재다. 네. 하지만 일단 집무실을 옮기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네. 임시 집무실이어야 합니다. 저는 5년 뒤에 다시 정확히 청와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에 있는 거로 해서 도시계획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용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서울시의 상당한 부분의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교통, 고도 제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망권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용산 기본계획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일단은 다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영구적인 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만약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아무리 수조 원이 들어도 바꿔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지금은 당선인의 고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적어도 모든 경호와 보안해서 지켜드려야 되는 거는 또 서울시장의 또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협조해드리겠지만 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에 악재가 되는 것만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를 충분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 거처고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산도 용산 공원이 다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용산의 모든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국제 업무지구나 이런 것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가 그쪽에 계속 있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예. 혹시 당에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서 이제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면은 혹시 무소속 출마도 고려를 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시죠. 그거는 예의가 없는 질문이시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경선에 일단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인으로서 네. 제가 해야 되는 의무는 항상 지킬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또 무리한 질문을 조금 모르겠네요. 듣기가 그래요? 좀 그랬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예. 네. 혹시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시장 출마에 대한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